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시옷 표기 여러분들 국어 문법 13번 학습지 꺼내주시면 됩니다. 13번 학습지 꺼내주시면은 그 뒷면에 1-2번 사이소리 현상의 한글 맞춤법 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문법 9번 학습지에서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란 어떤 거였냐면은 두 개의 형태서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예요. 합성어가 될 때 뒤에 예사소리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된 소리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뒤에 그 소리가 갑자기 두 단어 사이에서 니은 소리가 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형태를 살펴봤을 때 갑자기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아니면 두 단어 사이에 니은 소리가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두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 주자라고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면 되는지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13번 학습지입니다. 자,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사이시옷은 언제 표기해야 되느냐?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논밭, 밤낮 이런 것들이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성어랑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파생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파생어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 제19항에서 전미사가 붙은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랑 새롭게 말을 만들어주는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 예시는 그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먹이 같은 단어, 웃음 같은 단어, 어근 먹 뒤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고요. 어근 웃 뒤에 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새롭게 파생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19항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접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 30항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바로 합성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합성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과 어근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합성어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 가지 구성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단어의 출발이 어느 나라의 말에서 왔느냐? 요거에서 우리가 구성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는 가장 첫 번째로 순우리말, 완전히 고유어와 고유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구성 방식이 있어요. 나룻배와 같은 단어가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두 번째 경우 볼게요. 두 번째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를 말합니다. 제삿날 같은 경우가 한자어 제사와 순우리말 날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자어와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플 때 검사하러 선생님이 내과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와 과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 한자어 내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화면을 한번 잘 봐주세요. 한자어와 한자어가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내과는 선생님이 이거 발음을 내과라고 하지 않고 내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사이시옷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1번의 나룻배 한번 볼까요? 화면에 1번에
나룻배 보시면은 여기에 두 단어 사이에 갑자기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제삿날도 한번 볼까요? 제삿날도 제사와 날 사이에 갑자기 시옷이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시옷을 표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옷을 표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학습지 문법 13번 펼쳐봐 주세요. 학습지 문법 13번 학습지 뒷면을 보시면은 사이시오 표기라고 나와 있어요. 제30방 봅시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합성어예요. 합성어에서 일단 첫 번째 경우 순 우리말로만 이루어진 합성어를 살펴봅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첫 소리가 예사 소리였지만 발음은 갑자기 된 소리로 발음 나는 경우에 요 단어의 사이에 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나루와 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발음이 날 때 나루 빼라고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빼라고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나루 빼라고 발음이 나는 이유를 학자들이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소리가 나지? 된 소리가 안 나는데 그렇게 싶어서 표시를 하게 된 도구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입니다. 나루와 배 사이에 사이시옷이 받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서 표시를 하다 보니 기존에 나던 발음인 여기 나루 빼도 맞지만 새롭게 사이시옷이 첨가되고 난 발음인 나루 빼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예사 소리였지만 발음상 두 개를 붙여서 발음해 보니까 갑자기 된 소리로 나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뭇가지, 맷돌, 바닷가, 햇볕도 다 마찬가지 원리로 인해서 사이시옷이 두 어근 사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앞에서 갑자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여기 봅시다. 내와 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냇물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쉽습니다. 내와 물이라는 요 단어 사이에 갑자기 기존 단어에서 없던 발음인 요 니은이 갑자기 덧나서 발음이 돼요. 요것은 뒷말의 첫 소리가 미음으로 시작되고 있고 갑자기 두 단어 사이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에도 우리는 무엇을 표시해주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요 냇물, 요 단어를 말할 때 두 단어를 붙여서 말하니까 냇물이라고 니은 소리가 덧나서 발음이 되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주기 시작했고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를 하다 보니 여기 발음 오른쪽처럼 냇물이라고 최종적으로 발음이 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우 한번 볼게요. 마지막 3번의 경우는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할 때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때는 사이소리 현상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뺐는데요. 사이시오 표기에서는 해당 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덜 헷갈리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요. 당연하게도 앞말은 모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상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봅시다. 깨와 잎이라는 요 두 단어 사이에서 갑자기 발음을 하다 보니까 두 단어 사이에 없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갑자기 생겨요. 요 니은이 생깁니다. 화면을 봅시다. 여기 깨와 잎을 보시면은 두 단어에서 존재하지 않던 니은이 갑자기 생겨나요. 그래서
요것도 학자들이 되게 고민한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아, 그러면은 두 단어 사이에 시옷을 넣어서 표기해 주자라고 한 거예요. 자, 시옷을 넣어서 최종 발음이 이렇게 깻잎으로 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갑자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도 우리는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자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학습지의 두 번째 경우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앞에 1번에서 봤던 것과 같이 사이시옷이 표기되는 음성적인 환경은 모두 동일합니다. 음성적인 환경은 모두 동일한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이 달라요. 단어의 어원이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는 순우리말과 하나는 순우리말이고요. 하나는 한자어로 된 합성어의 경우입니다. 그게 1번과 2번이 차이점이 있어요.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갈로 1번 볼게요.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겁니다. 밑에 화면 보실게요. 전세와 집이라는 요 단원을 보시면은 전세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집은 뒷말이 예사소리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뒷말을 된소리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두 단어가 합쳐지고 나니까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이유를 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방법이 그럼 요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표시해 주자라고 한 거예요. 사이시옷을 표시해 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게 기존의 발음을 존중해서 전셋집으로 소리 나는 것도 인정을 해주게 된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 시옷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나게 되는 전셋집이라는 요 말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자이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제삿날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리 집 제삿날이어서 음식 만들어야 돼.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와 날 사이에도 아무런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니은 소리가 생뚱맞게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제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날 뒷말이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 경우에 갑자기 제삿날이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우리는 두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발음은 최종적인 발음은 제산 날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3번입니다. 3번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두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예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한자어 예산과 우리 고유어 우리말 일이라는 단어가 만났을 때 갑자기 발음이 니은이 첨가돼서 예산일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단어가 결합해서 예산일이라는 발음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사와 일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화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젖소리가 된 소리, 뒷말의 젖소리 니은님을 앞에서 니은 소리, 뒷말의 젖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었고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뒷말의 젖소리가 된 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를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필기해 주세요. 요 판서 내용입니다. 칠판에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화면에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사이시옷은 언제 표기해야 되느냐? 꼭 기억해 줍시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모음으로 끝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사이시옷, 요 시옷이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갑자기 예사 소리였다가 된 소리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이시옷 표기해 주세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으로 시작될 때 그때 앞에서 갑자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사이시옷을 표기해 주세요. 세 번째 경우 볼게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두 단어의 사이에 사이시옷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지 사이시옷은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표기해 준다는 것. 합성어 중에서도 음성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뒷말의 첫소리 니은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아니면 세 번째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앞말의 모음 아래에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필기할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기 다 하셨나요? 필기 다 하셨으면은 우리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덜 하신 분들은 얼른 필기를 마무리해 주세요. 자, 혹시라도 필기가 덜 끝났으면은 요 화면을 정지시켜 달라고 부탁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예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치와 소리라는 두 단어가 만났을 때 갑자기 칫소리라고 된소리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칫소리라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두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셔 주시면 되고요. 이와 몸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을 때 잇몸이라고 발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잇몸이라고 발음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진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외워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외워줘야 되느냐? 우리말에서 둘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들은 웬만하면은 뒤에 말이 된 소리로 발음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어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표시해 주느냐? 여기 화면에 제시된 6가지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표기해 줘요. 곳간, 셋방, 숫자, 작간, 택간, 횟수.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두 음절로 된 한자어의 경우 여기 6개, 요 6개에만 한정해서 사이시옷을 표기를 해주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이유와 까닭이 없이 힘으로 외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필기해 주세요. 자, 주의해 줄 사항. 이 6개를 제외한 다른 한자어 합성어들이 있어요. 이 두 음절로 된 한자어 합성어도 있고 세 음절 이상으로 된 한자어 합성어도 있습니다. 그런 한자어 합성어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앞에 화면에 제시된 요 빨간색 글씨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요거 6개를 제외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이시옷을 표시를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 주세요. 자, 다 적었나요? 자, 혹시라도 다 못 적은 분들은 화면을 멈춰 달라고 부탁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필기해 주세요. 한자어로 된 합성어의 경우 아까의 내용에 이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제 내과에 다녀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과는 발음이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이 나요. 된 소리로 발음 나지만 요렇게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시하는 거 안 돼요. 요것만 맞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외과라는 단어도 있어요. 외과도 마찬가지로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발음이 외과로 발음이 나요. 하지만 된소리로 발음 난다 하더라도 두 단어 사이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해주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외과라고 표시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경우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소아청소년에 해당돼서 소아과에 많이들 가실 겁니다.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소앗과라고 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틀렸어요. 왜냐? 소아과로 발음이 난다 하더라도 한자어에서는 앞에 제시된 6가지 한자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들은 된소리로 발음나도 사이시옷을 표기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한 번만 더 필기를 해주세요. 한자어 합성어의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나도 제30항의 3에서 정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시옷 표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셋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된소리로 발음나고 있고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사이에 시옷을 넣어서 표기해 주시면 올바른 표기가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전세방 같은 경우는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시하셔야 되느냐? 뒤에 말이 된 소리로 발음이 나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전세방이라고 그냥 쓰셔야 맞습니다. 전셋방이라고 표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요 내용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필기를 꼭 해주기 바랍니다. 학습지에 여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반드시 필기해 주세요.
전화가 갑자기 왔네요. 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마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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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자, 선생님이 전화 통화를 하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학습지 1-2번에 괄로 1번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설명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창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하느냐? 1-2번에 괄로 1번. 괄로 1번에 각각의 빈칸들이 있어요. 방금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지금부터 5분의 시간 정도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1-2번에 괄로 1번 지금 보고 있나요? 자, 나무와 가지가 순우리말과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한자어로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어가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자어로만 되어 있는지 단어만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 주시는 센스가 필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분의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요 들어간 단어들을 잘 살펴보시고 아 얘네들이 순우리말이구나. 아 얘네들이 한자어와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아 얘네들이 한자어로만 되어 있구나. 요런 것들을 주어진 사례들을 보시고 한 번 더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무와 가지 볼게요. 나무 우리말, 가지 순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이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항의 1항에 해당될 거고요. 오른쪽에 발음을 보니까 나무까지 그리고 나뭇가지 이렇게 두 개가 다 된소리로 발음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제 30항의 1항 중에서도 1-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뒷말은 된소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30항의 1-1과 관련이 있습니다. 표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두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뭇, 가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세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와 집이 만났어요. 한자어가 전세고요. 집은 순 우리말이에요. 한자어가 순 우리말이 만났기 때문에 제30항의 30항의 2번과 해당이 되고요. 발음을 해보니까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전셋집 또는 전셋집 이렇게 발음이 나요. 왼쪽 발음은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이전의 사람들의 발음, 오른쪽은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뒷말은 예사소리였는데 된소리로 바뀌어서 발음나다 보니 이것은 30항의 2-1번과 관련이 있고요. 표기는 어떻게 표기해 주시는 게 올바른 표기냐? 사이시옷을 넣어서 전셋집으로 표기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래 순 우리말입니다. 니도 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말과 우리말이 순 우리말이 서로 합쳐져 있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제30항의 1항과 일단 관련이 있고요. 발음을 해보면은 아랫니라고 발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30항의 1-2번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뒷말의 첫소리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30항의 1-2번에 해당되고요. 발음은 아랫니라고 니은이 덧붙여서 나는 발음이 맞고요. 표기는 최종적으로 사이시옷을 넣어 표기한 아랫니가 맞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만 보셔도 한자어가 이루어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차와 간이 만났습니다. 제30항의 3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한자어 합성어는 주의해 달라고 했어요. 6가지 특정한 한자어 합성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된소리로 발음 나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볼게요. 30항의 3항에 해당되는 6개 한자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6개 한자어 중에 하나고요. 발음은 어떻게 나느냐? 사람들이 기존의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이전의 발음이었던 찻간 왼쪽 발음도 맞고요.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한 찻간이라는 오른쪽 발음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발음은 찻간이 맞아요. 최종적인 표기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표기한 찻간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은 찾아와 주세요. 화면으로만 수업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선생님을 꼭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